자, 오늘도 여기 맹리진보, 요 페이지가 여기 24페이지. 24페이지는 요 맹조를 같이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우리가 그 본인의 사주를 통해서 부모의 정황을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의 사주를 보고서 부모의 정황, 부모가 어떤 모습인지 그걸 잡는 겁니다. 요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맹리진보에도 수준 높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고급반 내용 중에 하나 부모 자녀반이 있어. 부모 자녀반. 거기에 보면은 자식 사주를 통해서 부모가 어떤 모습인지, 부모가 이혼했는지, 부모가 사별했는지, 부모가 일찍 사망했는지, 그런 관계들, 또 부모가 나한테 좋은 부모인지, 나쁜 부모인지, 그런 관계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직접 와서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요 인근은 맹리진보 요 내용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사주가 기묘, 임신, 배모, 신묘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 애를 놓고 나서 이 엄마가 이 사주가 어떻는지 한번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로 보자마자 뭐라고 이렇게 이 애는 바로 사생아로 태어났다 라고. 또 그러면서 이 사주는 자, 친부가 누구고 이 계부가 누구고 그거까지 탁 잡아냈답니다. 그리고 언제 이혼할 것 같은지. 자, 여러분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요 정도는 돼야 기본적으로 이 도사 소리를 듣잖아요. 사주를 넣었는데 부모의 정황까지도 세밀하게 잡아낸다는 거지. 그게 뭐 신의 경지가 아니고 공부가 조금 하면은 그게 이제 잡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기묘, 임신, 배모, 신묘. 자, 먼저 이렇게 사주가 나오면은 먼저 여기서 부모의 정황을 찾는 거잖아. 이 아이의 부모의 정황. 먼저 여기서 아버지를 찾으면 누가 아버지입니까? 지금 항상 매번 내가 강조를 하죠. 강조를 하면은 여기서 궁이 우선이라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모를 찾을 때 연월은 부모 자리라고 했죠. 부모 자리. 가능한 기본적으로 부모 자리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랬지. 자, 그래서 거기에 마침 있으면은 그걸 이제 부모로 확정된다 그랬지. 여기는 먼저 아버지를 찾으면은 누가 아버지입니까? 아버지를 찾을 때 연월에 재성이나 관성이 있으면 그걸 기본적으로 부모로 본다 그랬잖아요. 마침 월주에 신금 편재가 앉아있죠. 또 편재가 임수, 편관을 위에 차고 앉았잖아요. 그러면 이 임신이랑 월주의 요 모습이 요게 자기 요 부친의 모습이라는 거지. 부친. 근데 이 부친은 굉장히 힘있게 또 원령을 딱 차지하고 있잖아요. 원령을. 자, 이 부친은 아주 힘이 있고 자기 능력이 있는 부친이다라고 이렇게 딱 이 임신을 보고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부친을 찾았다. 그럼 모친이 뭘까? 모친. 우리가 모친을 찾을 때 연월에 식상이나 녹이나 또 식상이나 녹이 없을 경우에 그 다음 인성을 엄마로 본다 그랬죠. 우리 맹파에서는요. 여기서 엄마를 찾으니까 어때요? 마침. 자, 연애 내가 이 상관이 올라있잖아. 이 상관이 묘를 차고 앉았죠. 그럼 항상 이 간지는 이렇게 통으로 보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상관이 묘를 차고 앉았다라고. 자, 그런데 그게 이 아버지하고 요 신을 부친으로 맡은 거예요. 부친하고 묘신 합을 하는 거잖아요. 합은 내가 관련성이잖아요. 그죠? 요럴 때 나하고 합을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기묘에서 이 묘목을 엄마로 본다. 자, 이렇게 모친으로 본다라고 여기서는. 여기서 묘목을 모친으로 본다라고. 이건 모친이다라고. 그럼 여기서는 부친이, 여기서 이제 같은 요 신금을 이렇게 부친으로 보면 되겠죠. 자, 보자.
요거까지 딱 이해되잖아요. 서로 묘신합을 하기 때문에 부친, 모친, 그지? 그러면 요 원래는 식상을 명파에서 식상을 엄마로 본다 그랬지. 기가 묘를 차고 있기 때문에 이 묘에 모친의 상이 체현돼 있다. 마친, 부친하고 묘신 암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묘를 모친, 임신을 부친.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이제 구결에 옛날 고서의 구결에 자 아버지가 재성이 아버지가 원령을 딱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모친성이 이렇게 암장되어 있을 경우에 드러나 있지 않을 경우에는 사생하다라고 이렇게 풀어내는 거 구결이 있다는 거지. 자, 다시 말하면 이 구결에 인성이 복장하고 재성이 원령을 잡고 있으면 사생하다라고. 여기는 꼭 인성이란 말을 대부분 우리 기존명리에서 엄마로 보는 거잖아요. 여기서 굳이 인성이를 안 하고 이걸 모친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모친이 암장돼 있고 이 복장된 엎드려 드러나 있지 않다는 거지. 여기 인성은 또 인성에만 몰입되지 말고 인성을 모친으로 이렇게 보면 돼. 모친이 될 수 있는 거는 이런 식상도 모친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록도 모친이 될 수 있고, 인성도 모친이 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이해돼야 제대로 이해됩니다. 인성이만 인병을 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인성이 복장이라는 것은 엎드려서 암장되어 있다, 드러나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재성이 원령을 잡고 있으면 사생하다라고. 여기서 복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교하면 청간은 드러남이고 지지에 있으면 청간 상대적으로 보면 청간은 드러남이고 지지는 엎드려 있는 거죠. 드러나지 않는 거죠. 자, 이런 관계고. 자, 그래서 이제 요 구기를 그대로 넣으니까 부친이 딱 원령을 딱 차지하고 있다는 거지. 그 모친은 여기 암장돼 있고, 이 드러나게 암장돼 있다는 거지. 또 묘신 합절하니까 이 묘목이 더 힘을 못 써줘. 그래서 이거는 모친이 엎드려 암장되니까 마찬가지다라고. 자, 그래서 이제 요 임신과 묘의 관계를 보고 요 애는 사생아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딱 얘기를 할 수 있던 겁니다. 게다가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친부란 말. 이게 원래 요거는 그야말로 또 부친이면서 나의 친부가 되는 거지. 친부. 원령을 딱 차지하고 있고 엄마하고 이거 합했기 때문에.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그럼 여기서 그럼 이 계부를 어떻게 찾을까? 계부. 자, 그럼 여기서 이때 우리가 여러분 기묘가 있고 신묘가 있을 때 이 묘를 동일한 한 사람으로 봐야 될지 다른 사람으로 봐야 될지 요 관계 우리 이제 또 우리 혼인반을 보급반에 혼인반을 배우면 이게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이게 또 계속 우리가 훈련을 합니다. 여기는 묘는 같은 한 사람이다. 그 말은 청간과 지지가 서로 극하는 관계죠. 청간과 지지로 서로 극하는 관계. 요 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이 묘는 동일하게 한 사람이다라고. 한 사람이면 묘가 모친이니까 요 시지에 있는 이 묘도 모친이다라고. 그럼 이 모친이 요 신금을 차고 앉았잖아요. 그럼 이 말은 여기서 요 금을 요 신금을 나의 친부로 봤잖아. 같은 오행의 금이잖아. 같은 오행의 금이 요 시간에 드러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청간과 지지는 시간과 공간을 나타내는 거지. 그럼 간지는 하나는 거냐. 청간은 시간, 지지는 공간. 그러면 같은 시간과 공간을 같이 쓴다는 거지. 그래서 요 신금은 나한테는 계부다라고. 자, 요게 친부니까 이거는 계부가 되는 거지. 계부. 이 청간에 드러나 있는 거죠. 계부다라고. 자, 그러면 이제 계부 친부를 이해되죠. 다시 말하면은, 자, 이거 이해되죠? 그럼 여기서 이 사주를 놓고서 왜 이 엄마가, 이 모친이 그 능력 있는 이 아버지의 능력 있는 요의 아버지를 만나서, 그지? 몰래 만나서
왜 스스로 이게 애를 낳으려고 했을까요? 그럼 이 사주에서 그런 의향이 있는지라고 했을 때, 원래는 이 A의 사주가 병월주지만, 요 묘는 엄마 모친이 되는 거죠. 이 기묘는 모친이죠. 그럼 기묘 입장에서 요 병호라는 이 간지가 요 사주에 들어있는 거잖아. 그럼 이 병호라는 특성을 알면은, 우리 쉽게 그 모친의 마음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본인, 요 여자의 마음도 이게 체험되어 있고, 병월주니까. 그럼 병월주의 특성이 백일성청. 100일 만에 하늘로 성천한다는 거지. 그 말은 이게 벼락 출시의 욕구가 아주 많다. 병월주. 그래서 누가 능력 있는 사람, 또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뭐 인연이 되면은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를 쓴다는 거지. 이거 이해되죠? 또 병월주 본질 일포이호. 이게 일포이호. 이거는 뭐 싸맨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이제 확 피어오른다는 거지. 그 말은 단숨에 유명해지려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병호의 특성이라는 거지. 병호의 특성은 벼락출세와 단숨에 유명하고, 단숨에 내가 이렇게 신선이 되고자 하는 이런 특성이 있는 게 이 병호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이 엄마 입장에서 이 병호를 내 옆에 끼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 엄마의 마음이, 이 여자 사주의 엄마의 마음이 이 능력 있는 이 아버지하고 몰래 이게 관계를 가졌잖아. 그래서 이 친부를 이 엄마가 놓치시는 거야. 그래서 몰래 그냥 이렇게 임신을 한 거죠. 요 능력 있는 남자 내가 애를 놓으면은 이 친부가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서 혹시나 이 모친이 만약 친부가 받아주지 않으면 어떨까 싶어서 또 겁이 나니까 또 몰래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이 계부를 만나서 이렇게 이제 혼인신고를 또 몰래 했다는 거예요. 몰래 이렇게. 그 말은 이 남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기 몰래 이제 사생활을 낳았는데 그 사생활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이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이 혼인신고를 했다는 요 증거가 드러났죠. 그럼 왜 이런 마음이 있냐 그러면 여기 이제 병호라는 특성 이 간자에 들어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벼락출시의 욕망, 단숨에 유명해지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 요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내가 친부, 계부 이됐잖아요. 그럼 이 사주가 이제 경진년에 경진년 2살 때입니다. 이때 이제 부모가 이혼을 했다 그럽니다. 부모가. 그럼 이게 법적인 결혼은 요 계부하고 결혼한 거죠. 자기 친부는 몰래 만난 거죠. 이렇게 결혼식은 못 올리고. 그런데 경진년 이게 2살이 되니까 어때요? 2살이 되니까 자, 잘 봐요. 요 신금이 친부잖아. 친부가 천간에 드러났잖아. 이 하늘로 드러났잖아요. 드러났다라는 그 말은 이게 이 사생활을 놓은 이 사생활 낳았다는 그 결과가 드러난다는 거지. 그럼 이 남자가 그걸 알게 됐다는 게 친부가 이 자기 애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지.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진이 오니까 진이 오니까 이 윤년에 와서 이걸 묘진천을 하잖아. 요렇게 양쪽에 이게 묘진천을 하는 거죠. 묘진천을 했다는 것은 결국 이렇게 자기 친부와도 헤어지고 요 면상이 이 계부와도 요런 헤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요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진년에. 자, 요거 조금 여러분 이게 좀 수준이 있죠, 요거요.
자, 요거 이제 다시 한 번 더요. 자, 사주를 밀어 넣는데 얘가 사생아냐, 사생아지 애냐, 그거 잡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친이 원령을 딱 차지하고 있고, 원령을 차지하고 있고, 그 모친이 엎드려서 암장돼 있을 때, 그 말은 엎드려 암장됐다는 것은 드러나 있지 않고, 암장돼 있고, 뭐가 부족하고 깨진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책에 이제 복장이라는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 말은 부친은 능력이 뛰어나지만 모친은 아주 미약한 존재라 힘이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지. 그러면서 나하고 이렇게 묘신합으로 관련성을 가진, 이 묘신합은 아마 몰래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 모친이 이 친부의 그냥 정부였다는 거지. 정부. 그지? 서로 몰래 만나서 그런 연애하는 관계였다는 거지. 그런데 이 모친이 여기 병원을 본 거잖아. 그래서 이 모친이 욕심을 낸 거야. 야, 내가 그러면 내가 그냥 이렇게만 내가 내가 이 남자에 그냥 몰래 만나 애로만 살 거 아니라 내가 애를 놓으면 내가 벼락 출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백일성적 일포용. 그래서 요 친부 몰래 임신을 내서 애를 낳았다는 거지. 애를 낳았다. 근데 그게 이제 들키면 또 큰일 나니까 그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요 남자를 만나서 이 남자와 정식으로 결혼식 올렸다는 거지. 그러나 이 경진년에 요 자기 친부가 경금으로 올라오잖아요. 올라와서 이 모친을 묘진천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얘가 몰래 애를 낳았다는 것이 들통을 나게 된다. 그러면 요 자식이 요 애에 요 부친의 자식이라는 게 드러나 버렸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엔 이 계부하고 이 계부도 알게 되고 알게 되니까 서로 이제 난리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진년에 이혼하게 되었다. 같이 이게 묘진천, 양묘진천을 이렇게 하게 되죠. 이게 수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럼 여기서 이 아이의 친부, 계부 요거 잡는, 또 모친 잡는 거 우리가 가능한 연월에서 아버지를 찾아라. 또 연월에서 엄마를 찾아라. 라고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묘가 동일한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그거 잡아낼 때 요거는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서로 청간과 지지가 기가 끊어졌죠. 이거는 동일하게 한 사람으로 본다. 그래서 묘가 모친, 이것도 모친이라는 거지. 모친이 요 남자와도 관계를 갖고 모친이 요 남자를 머리에 쓰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결혼식에 올린 남자는 이 여자의 계부고 요거는 원령을 찾아 임신은 자기 친부라는 거지. 친아버지라는 거지. 자, 이해되죠? 자, 이제 요 내용이 우리 교재에 맹리짐 2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거 수준 있죠? 공부를 이렇게 깊게 여러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도사 소리를 듣고 정당하게 우리가 상담료를 받고 통변한 제대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희열을 느낀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요 맹리진보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또 이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맹리진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맹리진보는 아마 2013년도경에 한국의 이제 상업문화사에서 아마 처음으로 이게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의 진가는 실전 상담용, 그야말로 고급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맹리 초보자들이 맹리 진보를 읽고서 이해하기란 굉장히 난해한 수준입니다. 자, 또 그 뜻은 이 맹파의 이론들이 맹파의 진짜 귀중한 말 그대로 진보 같은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한 내용들은 목차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이제 상업문화서에서 출판됐다가 요번에 학산출판사로 이렇게 바뀌어서 발행을 했습니다. 예, 가격도 그전에 비해서는 조금 올랐죠. 이제 지금 정가가 34,000원이고 이렇게.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맹리진보는 이 책의 내용은 이제 당근업 성시행이 맹파 맹리의 큰 스승인 학금양 성시험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비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맹파 원저자가 기존 맹리를 공부하는 중에 이 학금양 성시행님한테 들은 그 통변들을 자기가 연구한 그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또 게다가는 또 나아가 맹사일파 핵심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지, 이 책에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아마 그야말로 이 보물 같은 책임을 아마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주요 내용 중에 한 몇 가지만 목차를 내가 뽑아봤습니다. 맹리진가라, 맹리진가. 이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스승들을 만나서 맹리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만난 스승이 정말로 진짜냐? 제대로 그분이 진짜 공부한 사람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놨습니다. 요 맹리진가를 여러분들 보고서만 무릎을 칠 것입니다. 맹리진가 내용 안에 사주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 원리들도 여기에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빈주 관계는 이 공간으로 볼 때 나의 공간과 남의 공간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나눠서 우리가 이 사주를 풀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의 공간과 남의 공간, 내가 남의 공간에 가서 어떤 일을 하고 또 나의 공간에 있는 나는 어떤 모습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빈주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지허실 굉장히 중요하죠. 간지허실은 이거는 이제 간지허실의 핵심은 우리가 이 변화를 보는 거다. 변화. 또 그 다음에 이게 십신의양. 우리가 식관들이 뭐 식신, 상관, 뭐 인성, 평관, 정관 이런 것들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 그 의향을 알면은 사주를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지. 이 책의 십신의양을 보면 또 여러분들이 한 무릎을 칠 것입니다. 또 간접문이라 때 간접문이 특히 이제 여자 사주에 많이 적용됩니다. 이 말은 이 직역을 하면 제의 문이 닫혔다는 거. 이 간자는 닫을 간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여자 사주에 간접문이 있는 사람들은 혼자 독신이 된다든지 또 선임이 된다든지 수녀가 된다든지 아니면 남자를 멀리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자, 이거 특히 이제 예를 들면 간접문일 경우에 여자의 재성은 남자한테 정을 주는 것인데 이 재성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남자를 멀리하는 것이 간접문이다. 이런 것들. 녹반도화. 또 특히 이제 여맹사주에 록이 있는 사람들. 이 록이 재성과 관련성을 갖거나 관살과 관련성을 가질 때는 쉽게 여자가 이렇게 도화에 말 그대로 쉽게 이제 남녀 간의 애정관계로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록반도화. 이 상관과 함께는 원래 이 상관의 성향이 이 권력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주를 보고서 상관이 관을 잡으러 가냐 안 가느냐, 관을 잡으러 가서 관을 잘 잡고 있냐 없냐, 자 그런 동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과 함께 이루어진 거에서 내가 높은 지에 올라가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보는 겁니다. 하여튼 이 말고 또 많은 목차에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뭐 이게 본인의 사주를 통해서 부모를 본다든지 본인의 사주를 통해서 자녀의 정황을 본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자, 하여튼 이런 등의 내용은 독자분들께 한 차원 높은 이런 맹리 지식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맹리 진보의 핵심을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또 그다음 볼게요. 이 맹리학의 이치는 심오하여 그 깊이를 알기 어렵다. 그러나 이 책은 독자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차근차근하게 읽어 나간다면 쉽게 이해할수록 설명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해서 이거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참 이 책이 잘 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눈 팔지 않고 우직하게 학습을 한다면 명리학의 높은 경지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 책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이 책을 읽고 나면은 명리의 최고 반열에 이런 책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쭉 그냥 명리 진보에 대한 맹조를 내가 설명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같이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 이걸 보고서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 책을 한 권 구입하는 건 34,000원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막 강의를 들으려고 그러면 많은 돈이 들어가죠. 여러분들 우선 이 책을 구입해서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마 여러분도 자신도 모르게 명리 지식이 아마 높은 단계에 올라가 있음을 여러분 자신이 깨달을 수 아마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고맙습니다.